상승한 S&P 500과 나스닥 지수. 자, 오늘의 혼조세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1인자 이항용 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안이 있을까? 올해 들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고요. 네, 미국 대통령을 바꿀 수 없으면 그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4월 2일 날이죠. 미국 시간 4월 2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관세 정책, 보편적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0% 한다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일자로 해서 4월 2일 오후 4시자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이 아니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양극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3대 지수 중에 2개는 지수가 조금 올랐잖아요. 네. 그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관망하고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쫓아가자. 뭐 그런 시각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팽배한 오늘 하루가 있었다라고 간단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불확실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들 압니다. 결국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라서 모든 개인이면 개인, 그리고 법인이면 법인, 투자자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뭘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말이고 그런 것을 눈으로 좀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겠는데 오늘은 네. 블룸버그에서 갖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은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많은데요. 불확실성 지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보시면 거의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뭔가 좀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는 그런 그림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들의 투자, 뭐 소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뭔가 좀 하려다가도 약간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불안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종합 PMI 지수 오늘도 발표됐지만요. PMI 지수 보시면 상당히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흐름 보이고 있겠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시간 덱의 소비 심리 지수가 되겠는데 소비 심리 지수도 쭉 하니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지난 주말까지도 다시 한번 안 좋은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3대 지수는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였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악의 3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어떻게 움직였냐는 것인데요. 3대 지수 모두 쭉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 오늘은 이제 고점에서 약간 쉬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많은 분들을 느끼셨고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 투자하시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현물이나 금 선물 투자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김치 프리미엄 그런 얘기를 좀 간혹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비싸갖고 우리나라 시세는 약간 맞질 않습니다. 지금은 국제 시세랑. 근데 여하튼 금 가격은 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금펀드의 자금 유입이 최근 2개월 내 120억 달러 들어와서 2개월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 ETF에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 좀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을 여러 관점에서 확인드렸고 대표적인 금 같은 걸 보여드렸는데 개인 투자 입장에서 말이 쉽죠. 그 변동성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이거 지금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 폭을 갖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그에 딱 맞는 아니면 딱 맞지 않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ETF를 오늘 4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희 방송에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변동성이 가장 적은 종목들만 모아놓은 USMV라는 ETF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프로 보면서 하나씩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연초 대비 한 4% 떨어져 있고요. 고점 대비 보면 10%가 넘게 떨어져 있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고점 대비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그림이 고점 대비 불과 0.4%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안전한 판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블룸버그에서 만든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주식들로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프라이싱 파워 ETF라는 게 있는데요. 심볼은 POWA인데요. 이것도 지수 대비 절반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6.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주식과 채권을 안분해서 ETF로만 만들어 놓은 ETF가 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분산 투자 ETF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AOA입니다. AOA는 전 세계, 물론 미국 주식에 가장 많습니다. 이머징도 좀 들어가는데요. 여하튼 AOA입니다. 82 주식, 22 채권입니다. 고점 대비 4.6%. 그러니까 지수 대비 한 3분의 1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세상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운 분산 투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AOR입니다. 나는 주식 80도 무섭다 하시는 분은 주식을 60%, 채권은 40%. 그러면 하락폭이 약간 더 적겠죠. 3.6% 떨어진 것이 AOR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AOA 시리즈가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산 투자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가 될 거다? 뭐 아니다? 아주 팽팽한 가운데 아마 오늘은 관망하고 일단은 확인하고 들어가자. 뭘 하려다가도 좀 머뭇거리는 하루 이렇게 좀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발발된 이유가 지표의 안 좋은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헤드라인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야후파이낸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소비에서 제조업 위축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소비심리 위축 지표 확인했는데 이번 주 들어 제조업 위축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이렇게 숫자로 보여지는데요. 네, 앞서도 ISM 종합지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된 것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업황 지수가 3월 들어서 다시 그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50 아래로 들어가면 이제 위축됐다는 그런 의미 되겠는데요. 2개월간 그나마 50 위에서 상당히 좀 움직였었지만 다시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관세 인상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비용이 가장 크게 늘어날 거예요. 여기에 비용은 원자재도 들어가고 사람들 인건비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그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ISM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원가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제조할 때 들어가는 물건 값입니다. 원자재. 그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는 69.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뉴팩처링 제조업 가격 지수인데요. 이 66.9.4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제조업의 전체적인 경기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선반영돼서 관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규 주문 자체는 202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 그러니까 2년 정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새로 주문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직후에 업데이트된 어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오늘 바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나서 바로 신규로 업데이트된 수치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의 그 불안한 요인을 오늘 지표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종목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급반등으로 주가 마감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는 계속 보수적인 목표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9주 연속의 하락을 나타내는 테슬라입니다. 목표가가 너무해. 웰스파고가 130달러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260달러니까 정말 너무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테슬라는 지금 머스크가 반토막난 주가를 보면서 내 탓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쪽을 좀 믿어야 되나요? 어느 쪽 믿을 그럼 답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죠. 다만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팔릴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그만큼 미국의 양쪽의 극단적인 주장이 이렇게 아주 쏠려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테슬라가 되겠고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거의 일정한 수준의 매수 의견, 일정한 수준의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의견 50%를 간 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이렇게 상당히 자유롭게 개진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형 증권사건, 소형 증권사건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대비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반토막 내면 이건 뭐 정신 못 차리게 그 분위기가 쌓이지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그 최대한의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하튼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지금 테슬라가 보였습니다. 연초 대비 36%가 떨어졌는데요. 예상보다 작은 판매가 엄청나게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마침 이제 내일이죠. 내일 테슬라의 그 1분기 자동차 인도량이 발표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미 잠시 전에 유럽에서의 중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나왔는데 많게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신규 등록이 줄어든 거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눈높이도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웰스파고는 그것조차도 맞추기 쉽지 않을 거라, 컨센서스는 맞추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로보택시가 유일한 지금 반전의 모멘텀인데 지금 상반기 말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안 되면 더 큰일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에 경고의 목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 도찌의 부서에 참여한 이후에 신뢰도가나 그런 어떤 선호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던 걸 많은 분들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의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보다는 진짜 5월 말에 그만두는지 그것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내 퓨셜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오히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정부 안에서는 지금 테슬라 기존에 좋아하던 사람들도 상당히 실망한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분기 인도대스 컨센서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요. 37만 7천 대 정도가 인도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내일의 판단의 기준, 요 기준값 위아래 정도 보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일 이것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뭐 떨어질 일도 전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올라갈 일은 뭐 더더욱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있다 그러면 로보택시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빨리 더 보여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내일의 인도당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지만 의외로 전 중요하지 않다고 전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시급한 게 많네요. 참 인도량, 그 실적도 좋아져야 되고 또 주가 안에서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사라져야 되는데 일단 좀 여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5월 말에 이제 사임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지 정말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월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저변동성 둔감한 포트폴리오. 앞서서 위원님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모아놓은 ETF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저 그 안에서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ETF는 저는 가장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언제 ETF로 돈 버냐 하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종목을 찾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평균 이상의 수익의 안정성, 수익 성장을 꾸준히 갖고 가느냐, 그리고 저변동성이 있느냐, 그리고 무역 정책이나 관세, 인플레이션, 성장률 등 변수에서 이 주식들이 과연 좀 그런 변수에서 둔감했느냐, 그러니까 민감도가 적은 주식들만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런 ETF의 명명한 이름 자체가 소위 민감하지 않은 둔감한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된 종목들을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화면에 보여드린 표 있는 주식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몇 개 좀 대표적인 거 보면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슈퍼마켓 같은 체인점이죠. 크로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의외로 좀 사상체육과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어찌 될까?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슈퍼마켓 같은 데 사람이 모이고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글로벌은 SPGI라는 ETF를 갖고 있는데요. 그냥 신용 등급 그런 회사, 그리고 인덱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대표적인 의료기기, 의료정밀기기 회사,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도 대표적인 지역은행, 그리고 유로네 월드와이드는 거의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처음 저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책 변수에서 좀 둔감하다라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세에 둔감한 종목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는 것도 많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